자, 그러면 4강. 자, 그러면 이제 영양소가 소화가 됐고요. 자, 뭐를 했어요? 자, 순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뭐를 했어요? 배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호흡도 했어요. 좋은 산소도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체는요, 뇌를 통해서 이제 전체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자, 머리를 통해서요, 신호를 두 가지로 내보내는데, 한 가지는 신경을 통해서 보내고요, 또 하나는 호르몬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자기 의성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신경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자, 옆에 저기 뭐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꼬집어서 비틀어 줄래요? 잠깨에 한번 확 꼬집어 비틀어 주세요. 아프셨나요? 두드려 주세요. 아프셨나요? 네,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자, 옆에 그쵸, 신경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죠?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죽어 있으면 아마 꼬집어 잘 모를 거예요. 울림. 자, 이 속에서 보니까 뇌는 신경과 호르몬을 이용해서 인체 60개의 세포를 조절하겠어요. 세포는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 정보를 유지하고 전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뇌를 통해서, 뇌에서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한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두 가지 시스템, 신경과 호르몬계죠. 그렇죠?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은 비교적 느리지만 생식과 에너지 대사와 성장과 이런 거 모든 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계는요, 감각기관에서, 우리 오감 있죠? 자, 오감이 뭐예요? 촉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 걸 순식간 어디로 간 거예요? 뇌로 간 거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갔다가 바로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아프니까 아야 하는 소리를 나올 수 있게끔, 하지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뇌까지 갔다 온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반응할 수 있도록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 신경세포는 우리 뉴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신경에 핵이 있고요. 이 가지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삭돌기가 있고요. 마지막 또다시 그 다음 신경세포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이 끝도 없이 모든 곳에 구석구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우리가 딱 꼬집었을 때 아야라는 말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딘가에 내가 통증을 잘 못 느끼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식품은 우리 혈액순환이 또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건 감각기관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파야 산다. 그죠? 아프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곳에 혈류가 움직이면서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조직에서 이런 신호체계가 다시 이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만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핵이 있고 가지돌기, 축삭돌기. 그래서 이쪽에 핵에서부터 이 축삭돌기로 전달 방향이 있습니다. 자, 신경계 볼게요. 식탁 위에서 떨어지는 유리컵을 보고 재빠르게 움직여 컵을 잡거나 귀 주변에 앵앵거리며 날아다니는 모기를 손바닥으로 쳐서 잡아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때 우리의 눈과 귀는 빠르게 뇌로 정보를 보내 위험 여부를 판단한 뒤 말초신경에 명령하여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의 움직임은 신경계를 통해 그 명령과 신호가 전달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이 매우 정교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신경 정보를 모아 통합하고 조정하는 중앙처리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극과 반응을 전기신호의 형태로 각 기관과 주고받는 통신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뇌신경은 뇌에서 갈라져 나온 신경으로 후각, 시각, 청각 및 안면의 움직임과 혀의 미각 등 여러 가지 안면 감각과 운동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척수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경로로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고 안면과 목의 일부를 제외한 몸 전체를 관장합니다. 척수는 뇌의 아래쪽인 연수에 연결된 긴 막대 모양의 중추신경으로 척수에서 분지되는 척수신경은 총 31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8쌍의 목신경, 12쌍의 가슴신경, 5쌍의 허리신경, 5쌍의 엉치신경, 그리고 1쌍의 꼬리신경이 척추뼈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 전신으로 뻗어 있습니다. 척수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 쪽과 배 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등 쪽은 말초에서 수집된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배 쪽은 뇌로부터의 정보를 말초로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운동명령은 뇌에서 내려지지만 척수가 중추가 되어 운동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렸을 때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거나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이 척수가 중추가 되어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기관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3차 신경에 병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얼굴의 이상 감각과 함께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근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척수신경은 어느 한 곳에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부위 아래쪽 신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번 경추, 즉 목뼈 부위의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아래로 사지마비가 올 수 있고 1번 요추, 즉 허리 부위의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아래로 하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상 감각이나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이 없는지 잘 확인하도록 하고 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이 외상이므로 무리한 운동이나 과격한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신경 손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신경은요, 자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로 외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신경이 손상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마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경이 진짜 무서운 일이, 아유, 안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우리 몸이 도대체 얼마를 주면 뭐를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이거를 공부하니까 저희 머스마을 줄 키우잖아요. 가서 애들은 절대 때리지 마라. 맞아서도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심장이 만약에 먹기라도 한다면, 그쵸? 신장이 혹시 걸러주지 못한다면, 정말 혈관 어디선가 뭐 터진다면, 이런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 매일매일 오늘 기적 맞죠? 네, 진짜 오늘 정말 기적처럼 눈을 뜨시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거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뉴런, 신경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감각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게 연합뉴런이 있습니다. 자, 감각뉴런은요, 감각세포에서 모여서 신경을 이루어서 결국 이것이, 앞에 연합뉴런, 이건 뇌죠, 뇌. 네, 연합뉴런이 모여서 중추신경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쪽에서 모여서 자극이 만들어서요. 있죠. 여기서 자극이 들어와서 일로 들어왔습니다. 연합뉴런이. 그리고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뉴런 축삭돌기가 발달되어 있고 그 끝에 반응기가 운동기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되고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뉴런을 통해서 뇌에 있는 연합뉴런이 오고요.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관 반응보입니다. 우리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 말로 풀기가 되게 어렵죠. 맞으면 뇌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뉴런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는요, 자극이 여기서 지금 이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냅스. 이곳이 자극이 전달을 되는데 이걸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돌기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냅스, 이거는요, 이 신경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붙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말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 시냅스에서요, 지금 신경 절단 물질 콜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나오면, 그 다음 신경 물질에서, 뉴런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몸에서는요, 이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린이라는 성분을, 아까 또 말씀드렸었죠. 뭐가 있었어요? 레시틴이라는 성분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그 속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이거는 신경 전달에, 그래서 치매를 예방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같은 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말단에서 이런 신경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어서 이걸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가지돌기에서는 콜린 수용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달 물질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 자극을 전달시켜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옆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아까 시냅스에서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겠어요? 가지돌기를 건너 이렇게 도약을 해주죠. 그래서 훨씬 더 도약전도라고 표현해주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 랑비의 결절을 통해가지고 그 옛날 신선들이 막 빠르게 가는 거 있잖아요. 뭐라겠죠? 축지법. 신경이 축지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줍니다. 어디까지? 뇌까지. 그리고 갔다가 다시, 뇌는 뭐라겠어요? 연합 뉴런이라겠죠? 뉴런들이 모아져 있는 집합체고요. 다시 운동 뉴런으로 와서 우리가 마지막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은요, 전기적 신호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와서 빠르게 어떤 결과를 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딱 끝나면 짧게 이게 상황이 끝나버리죠. 자, 신경계를 크게 나눠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아까 뇌와 척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네, 뇌, 척수가 중추신경계고요.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 체성신경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율신경계가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가장 발달되는 어디예요? 장이죠, 장. 장에서 자율신경계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성신경계 보면 여기는 다시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31쌍이라고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목신경에 8쌍, 12쌍, 5쌍, 그리고 엉치신경이 5쌍이고요. 꼬리에 한 쌍의 신경이 있어 총 31쌍의 신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신경계에 뭐가 있다고요? 중추, 말초. 그죠? 예, 말초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체성에는 감각과 운동이 있고요. 자율신경계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추신경계부터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뇌입니다. 뇌. 자, 지금 우리 사람이 떨어지면 어디가 제일 무겁다고 그래요? 뇌가 제일 무겁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쵸? 아파서 정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자, 이 뇌가 떨어지는데요. 이 무게가 있습니다. 자, 뇌는요, 크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안쪽에 뭐가 있냐면, 이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 자,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뇌줄기라고 해서 이런 모양의 줄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 그쵸? 자,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뇌줄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줄기가 있고요. 자, 여기 뇌줄기에는 중간뇌와 뇌교와 연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뇌에서 해주는 역할은요, 수위 조절이라고 했어요. 수위라는 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명령을 해서 꼬집고 말하고 침묵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수의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각, 학습, 감정 이런 것들이 기억, 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 대뇌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소뇌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몸의 균형을 조절하고 정교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체조선수 아니면 아주 손끝이 야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가 발달된 거예요? 소뇌가 발달된 거죠. 균형 감각이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탁하고 착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네. 착지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소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속에서 또 뭐가 있어요? 간뇌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에 간뇌 속에는요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배우셔야 돼요. 호르몬 때문에 너무 어렵고요. 삭신이 아프잖아요. 신경통 때문에. 그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이 무엇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라고 머리는 아프겠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상에서는요. 감각 정보를 대뇌에 각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로 전달해요.
대뇌에서 인지하는 데도 있고 기억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여기저기 하라고 대뇌한테 연결해 주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시상하부예요. 안 중요한 데는 사실은 없어요. 다 중요한데 시상하부에서요. 항상성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과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이며 뇌하수체의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방울처럼 달려 있잖아요. 뇌하수체가. 그런데 이거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게 누구라고요? 시상하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서요. 우리 인체는 우리 잠재의식은 항상성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뇌를 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갖고 싶죠. 자, 그래서 내가 성공한 것처럼 상상을 하러 가는데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아유, 성공할까? 바로 기 들어오죠.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요, 이 간내에 있는 시상 하부에서요, 항상 뭐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내가 속여야 된다. 나 감정을 이걸 뇌를 속여야 된다 얘기하는 건요. 이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변화를 싫어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지대로 어떤 습관을 먼저 들여보는 게 결국에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 잠깐 샜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뇌하수체는요, 이따가 말할 호르몬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중간대가 있습니다. 뇌줄기,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중간대가 있습니다. 의식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동공방사 준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후리씨 해가지고 눈을 딱 하잖아요. 왜? 동공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보는 거거든요. 자, 동공이 만약에 풀렸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랑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기서 지금 호흡하고 이런 것들은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뇌가 뭔가를 수위 조절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하니까 식물인간은 대뇌가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완전히 사망이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중간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사망을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뇌교는요, 감각 정보를 어디로 보내요? 이거를 시상으로 보냅니다, 시상.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자,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수. 호흡과 심장 박동, 소화의 분비 조절 중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식물인간은 됐어도요, 호흡은 하고요, 뭐를 해요? 심장 박동도 이루어지고요. 똥도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이 뇌줄기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사망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식물인간에 대한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거 보면서 조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볼게요. 자, 대뇌입니다. 대뇌.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영역이 다 나눠져 있었다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보니까 운동 겉질이 있고 감각이 있는데 언어 있는데 막 읽기, 청각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죠.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아까부터 이거 주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죠? 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전두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후두엽도 있고요. 뭐 여기 마루엽 이렇게 다 나눠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뇌는요,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구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뭐 우뇌가 발달했어, 좌뇌가 발달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뇌의 기능은 순차 논리적인 것들이 많고요. 우뇌는 감정적이고 직감적이고 본능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기능이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그 사이에 간내가 있었습니다. 간내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었죠. 그리고 뇌하수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상에서는요, 지금 이 간내, 아까 우리, 모든 변화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 얘기하는 건 간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화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불편한 걸 싫어하고요. 이곳에 여러분이 의지대로 오셔서 지금 배우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간내에서는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냥 가서 본능적이라고 했잖아요. 가서 쉬고 다리 뻗고 잤으면 좋겠는데 왜 와서 내가 좀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나. 의식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 몸에 정말 변화하기 싫어하는 곳이 뭐라고요? 간내. 그래서 이곳에는요, 체온과 체액의 농도 조절을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상은요, 지각 자극의 중계를 하고 감정의 통로를 하겠어요. 감정의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의 시상하부는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율신경 계통의 항상성을 더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내분비에서 호르몬에 대한 거, 이거를 또 이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자, 그리고 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갖다가 이곳에 또 관여를 하고 있어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내분비샘이죠. 좀 이따가 호르몬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호르몬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내분비에서부터 뇌하수체에서 이 뇌라는 곳에서 호르몬비를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호르몬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호르몬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려면요. 아까 그 인체의 흐름 있잖아요. 저녁에 잠잘 시간에는 자고요.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요. 사이에 뭔가를 먹지 않는 공복의 시간을 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내 호르몬을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막가파로 살잖아요. 지금 인생 뭐 한 번이야 뭐 이러면서 욜로처럼 살면 나중에 뭐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골로 갈 수 있어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갈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이런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보니까 뇌하수체가 있고요. 뇌하수체는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여기 전엽이 있고 후엽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방울처럼 달려있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보니까 뇌하수체가요, 진짜 호르몬, 자극 호르몬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직접 호르몬을 생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 또는 생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장 호르몬은요, 스스로 뇌하수체 뇌에서 직접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나머지는 각각 두 기관을 내보내서 자극만 하는 거예요. 야, 갑상선 너 호르몬 분비해. 생시가 너 지금 호르몬 분비해야 돼. 이렇게 관자 지금 자극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또 직접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항이뇨 호르몬도 뇌하수체에서 직접 생성을 하고요. 자궁 수축하는 옥시토닌. 우리 아이가 안 나와서요. 임의적으로 유도분만 하기 있잖아요. 그때 맞는 호르몬 제가 뭐냐면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일정 양으로 해서 유도분만이 해서 안 나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 다시 약을 투입하지 못해요. 아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바로 수술에 들어갑시다 하고서는 수술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어디서 많이 들은 호르몬인데 이렇게 들었더니 제가 예전에 유도분만을 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호르몬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 우리 일상과 너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잘 모르고 왔던 것들이 있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지금 첫 번째 대뇌에 있었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간뇌. 간뇌 속에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었고 그 끝에 뇌하수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소뇌와 뇌줄기입니다. 이 속에 얼만큼 있는 게 뇌줄기이고요. 이 뒤쪽에 달려 있는 게 소뇌입니다. 소뇌는 근육 운동에 조절을 했고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뇌줄기, 뇌간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중뇌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마지막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뭐라겠죠? 이 안구, 지금 안구 조절해 주는 거죠. 홍채 이것을 동공 조절해 주는 거를 이 중뇌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반응에서 무조건 반사의 중뇌 반사 중추인데요. 눈의 동공 반사 그리고 원근 조절을 해주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 이 속에 있는 뇌교 감각 정보를 시상으로 전달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연수가 뭐라겠죠? 우리가 뇌가 죽었어도 생명과 호흡과 심장과 소화, 액을 분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디라고요? 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의식 반응에서 무조건 반사 뭐가 있다겠어요? 침이 흐르거나 우리 갑자기 뭔가 맛있는 걸 딱 오르면 어때요? 자, 우리 뇌를 한번 속여볼까요? 우리 연수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손을 딱 한번 펴볼게요. 여기에 맛있는 아주 잘 익은 노란 뭐가 있을까요? 레몬이 있어요. 쉬어요. 침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의 뇌는 다 속았습니다, 지금. 그쵸?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연수가 하고 있어요, 연수가. 그래서 침을, 정말 침이 고였어요. 맛있겠다. 자, 그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채기 나오고요. 기침하고 하품하고요. 난 정말 하품하면 안 되는데 하품이 나올 때 있잖아요. 괴롭지 않아요? 눈물이 쏟으면 안 돼. 눈물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의식 반응에서 나오는 거라서 정말 안타깝지만 봐주세요. 제가 의지는 안 그러나 저게 지금 예의가 없네. 말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의 뇌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인체를 이해하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중추신경계에서 지금 뇌를 봤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수에서 그 다음에 척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척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 속에 여기에 척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31쌍의 신경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배 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있고 등 쪽으로 나가는 신경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로 간다겠죠? 네, 뇌 쪽으로 가서 정보를 전달한다겠고요. 배 쪽으로 나오는 신경은 감각기관으로 해서 다 내보낸다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아까 지금 이 속에서 척수가 흔들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서 어디에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연수에서 오른쪽으로 와 있는 그것들이 신경들이 올라와서 꼬여서 왼쪽으로 올라가고요. 자, 왼쪽에서 올라왔던 거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꼬이고 있다고요? 신경이 연수에서 교차됩니다. 뒷목을 함부로 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막 뒤에 이렇게 칼질을 잘 하시는 줄 몰라요. 장난 잘 치시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연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척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감각신경으로 해서 이렇게 피부 쪽으로 앞쪽으로 나가고요. 자, 이쪽에 지금 척수에 지금 뭐가 있다겠어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이 연결돼서 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교감이 항진되었을 때는 이 장들이 다 멈추죠. 그렇죠? 꼼짝 마라. 그래서 우리가 흥분했구나 아주 그랬을 때는 소화가 안 되고 체기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 신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자율신경을 한번 보고 갈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에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손에 땀이 나면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입안에는 침이 마르게 되는데요. 공포스럽고 불안한 상황일 때 우리 몸에선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율신경계 때문인데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율신경계.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로 호르몬 분비, 혈액순환, 호흡, 소화 및 배설과 같은 여러 활동을 조절해 항상성을 유지해주며 이러한 기능은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뇌 아래쪽에 간뇌, 뇌줄기, 척수에서 분지해 각종 내장기관과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계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른 신경과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신호가 전달돼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과 신경 사이 공간인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수용체에 이르러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교감신경은 공포스럽거나 응급 상황일 때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심장 근육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임으로써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또한 기관지를 이완시켜 더 많은 산소가 몸에 공급되게 하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게 하며 눈의 동공은 커지게 해줍니다. 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억제해 소화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으로 가능하면 신체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이용해 체내의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 기능의 반응을 빠르게 해 몸이 편안히 안정되도록 해주고 에너지를 전략,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되돌려주는데요. 혈압, 심박수,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추고 소화기관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소화액과 침분비를 촉진시키고 동공을 축소시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침이 고이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 때 편안해지며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명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심신이 안정되는 것은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몸이 무겁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우며 손발이 차고 일어서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습니다.
또한 쉽게 피로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면증, 변비,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증상이 하나도 비교한 거 있으세요? 있었죠? 없으세요? 식욕부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졸립다, 뭐 이런, 두통이 있었다, 어지러움이 있었다. 우리 다 조금씩은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나 봐요. 그죠? 네. 걱정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말초신경, 아까 뇌하고 척수는 중추신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초로 내려가는 신경계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그쵸? 자, 체성신경, 아까 감각,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느끼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거는 누구의?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까 수의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그는 수의인 거고요. 자율신경계는요,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불수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교감은 이것이 어때요?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응이 위축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잖아. 늘 긴장을 갖고 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염증이 많이 발현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중에 암이 암으로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부교감신경 있잖아요. 부교감신경이 너무 내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예, 정말 남편은 돈 잘 벌어다 주고 있고 몸 어디 아픈 데 없고 새끼들 알아서 잘하고 있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긴장된 게 없이 내가 늘 릴렉스하게 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도요. 몸이 그냥 계속 깔아지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이런 조직에 와서 활동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 적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네. 자, 그래서 어떤 거든지 과한 거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만약에 지금 위에 있는 상태. 자, 지금 뱀을 만났어요? 자, 뱀을 만났습니다. 자, 근데 좋아할 사람은 뱀잡이밖에 없다면서요. 뱀장사만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호흡은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축해서 피를 빨리 보내야 되겠죠. 동공은 무서우니까 확대돼야 되고, 우리 공포영화에서 놀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동공은 확대되고요. 자, 그리고 소화는 지금 소화시킬 새가 어딨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쵸? 그때 오줌 마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혈압은 수축되고요. 높아지고요. 혈당량 증가해서 빨리빨리 당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교감입니다. 자, 부교감이에요. 릴렉스 해주죠. 자, 이제 심장도요. 억제시켜서 천천히 뛰고요. 호흡도 이제 내려앉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나면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먹고 자는 게 최고죠? 네. 다들 안 그러시는군요. 먹고 자야 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당이 필요한 게 아까 그게 나의 의지는 안 그러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돌릴 때를 거기로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은 확장되고요. 그리고 혈압이 내려가고요. 혈당량은 감소하게 되는 이런 우리 몸에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나도 모르게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어딘가가 아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은요. 시소처럼 기량작용이 있어요.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이 내려오고요. 부교감이 올라가면 교감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이 있었어요. 그쵸? 예. 아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경계에는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었습니다. 중추에는 뇌와 척수가 있었고요. 자, 말초에는 뭐가 있었어요? 체신경과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있었어요. 자율신경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교감신경이었을 때 아까 우리 말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네요. 동공이 확대되고 침이 안 나오고 기관지가 확장되고 심장은 빨리 뛰고 소화는 안 되고
이런 상태 있죠. 자, 그리고 방광은 확장돼서 오줌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부교감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공이 축소되고요. 그다음에 침이 분비가 되고 기관지는 수축이 되고 이제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체기가 오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밥 먹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까지 얘기한 걸 이렇게 표로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중추신경계에는요, 뇌와 척수가 있었고, 뇌는 크게 여기, 대뇌가 있고요. 소뇌가 있고요. 뇌줄기가 있고. 자, 대뇌에서 보니까 지금 종뇌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종뇌, 간뇌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소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육운동 감각에 대한 거, 그리고 이쪽에 뇌줄기에서 중뇌, 뇌교 연수. 그쵸?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해주는 생명활동, 알아서 해주는 반사운동이 다 연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척추는 척추 속에 있어서 감각과 운동신경이 지향하는 통로였고요. 만약에 척추가 다치면 뭐가 된다겠어요? 신경이 마비가 된다겠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말초에는 체성과 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성신경계는 대뇌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자율신경계는요, 간뇌와 시상하부의 통제를 받는다겠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나도 모르게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몸이 알아서 하더라. 그리고 이거는 항상성이 있더라. 유지하도록 놓아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 호르몬은요, 다음 장에서 같이 할게요. 자, 신경계를 위한, 건강을 위한 건강한 습관. 아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가끔 정말 명상하시고, 아까 심호흡 하는 거 있죠? 예. 복식호흡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신경도 안정을 시켜주고요. 호흡이나 맥박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명상도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5분 정도 편안하게 숨 쉬면서 오늘 해야 할 일, 그리고 마음을 다지는 것들을 바로 세우신다면 멀리 롱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우리가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복구불능인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뭘까요? 중추신경,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했더니 뇌 영양소 뭐예요? 더블엑스, 그 다음에 단백질. 아까 인지질, 그리고 인지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메가3나 레시틴, 그리고 비군, 그리고 신경물질의 징코엠 같은 게 또 신경의 그 시냅스에 끼인 어떤 이물질을 통해서 뭔가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징코엠이 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신경계에 또 가장 영향이 많이 주는 영양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죠. 그렇죠? 신경 전달. 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혈액 속에 존재하는 1%의 그 칼슘이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뇌 건강, 레시틴, 인지질 성분, 콜린 성분 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전달 물질에서 징코엠 필요하고요. 기초,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해진다면 사실 이런 나머지 정신 건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진대사 촉진시켜주고 면역력 강화해주는데 더블엑스나 S2B 아세로라C가 또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계가 있고요. 감각기관이 있는데 감각기관은 그냥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볼게요. 어떤 것이, 아까 감각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눈, 코, 입, 귀, 그죠? 피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우리 감각기관입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눈에 대한 거. 자, 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이 속에서 지금 보면은 이 마지막에 지금 초점이 상이 맞추는 이 부분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황반이죠, 황반. 그게 있는 슬라이드를 제가 봤었는데, 네, 황반 건강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각기관을 제가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녹내장 같은 것도 결국에는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긴다겠죠. 그래서 녹내장은 혈액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한, 이 신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그래서 정말 혈액순환,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모든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귀에 대한 거, 우리, 귀 건강은요, 또, 아까 눈 건강은 우리 간의 건강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내 간 건강이 나빠지면 아까 뭐 근시나 원시 이런 거 빼놓고 내가 충혈이 오거나 정말 이렇게 황달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간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귀는 신장의 건강과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잖아. 미네랄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화한 사람들이 이명이나 이석증 같은 게 오게 됩니다. 자, 근데 기관적으로 보면 또 이 속에, 어지러움증 오고요. 저는, 이거를 최근에 들어봤어요. 메니에르 병이라고 해서 급성 현기증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메니에르도요, 결국 면역을 좋게 해주니까 나았다고 ABO사님께서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몸에서 결국 우리 몸에 구성물질을 잘 넣어주는 게 다 답이구나. 그리고 몸에 있는 염증이 있다는 게 염이라는 건요, 우리가 느끼기엔 통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통증이 많다는 건 몸속에 염이 많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염증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어떻게 항염작용 해주는 영양소가 뭐죠? 아세로아씨, 그리고 비타민, A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도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통해서 내 몸에 염을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 치주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방치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방광염증 같은 거 있죠. 신우염 같은 걸 방치하면 뭐가 된다고요? 만성 신부전이 되면서 신장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염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염증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에 대한 거 아까 호흡 들어오는 거, 비강에 대한 거. 이 속에 우리 얼굴이 이만큼 비강에 비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비염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다 염증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비염도 결국 염증이죠. 염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면역과 염증, 여기 두 가지에 대한 잘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그 면역과 염증을 관리하는데 혈액의 구성물질로 다시 생각하신다면 답이 심플하게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 그 다음에 미각 나오고요. 뭐, 청각 같이 다 나올 텐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도대체 인체 몇 곳을 둘러본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대단하고요. 듣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앞에, 맨 앞에 건강 강좌 6강을 개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열어서 보니까, 자, 지금 목차 앞에 있죠. 우리 생명에 대한 거 봤고요. 소화에 대한 거 어떻게 흡수되는지 봤죠? 자, 그리고 이것이 흡수돼서 그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서 피를 돌리는 거 봤었고요. 자, 그 다음 피를 돌리면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배설계를 통해서 세포가 아까 호흡하면서 뱉어냈던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폐에서 걸러주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나머지 내보내는 걸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강에서 신경계.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를 조절할까요? 뇌에서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전체 몸을 우리가 지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신경계를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감각기관이 있고요. 근골격계가 있네요. 근골격계. 자, 그러면 근육계를 볼게요. 근육.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이 나오는데요. 근골격계는요, 이제 근육계와 골격계의 통칭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허우대가 멀쩡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근육과 골격은 인체를 지지해주고요. 체액의 분비뿐만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 기관이기 때문에 근골격계가 신경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에 보내줘서 근육이 수축하고 뛰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은요, 개체가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해부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의 조직을 보니까요, 여기 조직을 한번 볼까요? 일반 우리가 쓰는 이런 근육은요, 가로무늬근이에요. 우리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를 갖다 펄펄 끓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그 고기를 찢어보죠. 결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결대가 찢어지게 되는데 그게 가로무늬 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지금 우리 아까 그 곱창 먹어보셨죠? 자, 곱창은 뭐예요? 민무늬 근인 거예요. 미끄덩거리면서 쫄깃거리는 그런 근육인 거죠. 자, 심근은 어떤 근이라겠어요? 평활근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로무늬 근육은요, 힘을 확 줄 수는 있지만 힘을 오래 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민무늬근은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밀어내도요, 혹시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피로하신가요? 물론 피로하긴 하죠. 피가 몰려서 많이 쓰면 졸립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근육이 힘들다는 느낌은 들어보셨어요?
많이 먹어서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피로감은 못 느낍니다. 그죠? 자, 이래서 근육마다의 특징,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강도가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근육은요, 지금 이제 수축을 통해서 이동과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속에 체액이 분비가 되는 신체 기관입니다. 대부분 신경 조직을 통해서 이제 조절이 되고요. 하지만 심장의 근육, 심근은요, 자율적 조절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근육의 형태에 따라 보니까 가로무늬근은요, 골격근과 심장 근육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내장 근육은 민무늬근이라고 여기 했습니다. 민무늬 근육. 자, 그런데 이 골격근은요, 수위근, 내 의지에 따라서 근육을 폈다, 구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은요,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다. 가로무늬 근육, 그 다음에 민무늬 근육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에 따라서 또 근육을 나눠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골격근이라고 얘기하는 이 근육을 한번 확대를 시켜본 거예요. 아까 우리 쫄깃쫄깃 찢어내는 그 근육 다발, 고기 덩어리죠. 근육 덩어리인 건데요. 이거를 다시 확대시켜보니까 근육 섬유 다발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 개를 다시 확대시켜보니까 근육 섬유가 있는 거고, 섬유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속에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성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에너지 그죠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 두 가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이 조여졌다가 펴졌다 이런 작용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겠어요? 크레아틴이라는 부산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장이 건강할 때는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지 못하니까 혈류 속에 크레아틴 수치가 높은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 일이었었어요. 자, 근육의 수치, 여기서 지금 보니까 신경 전달물질, 뭐가 있었어요? 시냅스. 그쵸? 전달물질이 분비되면 근섬유가 이게 반응하기 위해서 수축을 합니다. 지금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액틴 필라멘트 움직임에 따라서 마이오신이 여기서 있다가 딱 붙으면서 힘을 내고요. 다시 힘을 내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이런 상황. 이게 붙어서 움직이며 주면서 같이 근육 결과 결을 같이 붙여서 움직인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근육은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네. 네. 근데 근육이 움직일 때 전달하는 건 뭘로 한다겠어요? 신호체계, 신경계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뼈가 있어요. 골격으로 보니까 지금 사람의 뼈는 206개래요. 제가 206개가 딱 눈에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주소가 206번지거든요. 그래서 뼈의 개수는 206개야.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뭐 있는 거는 다 알아서 있으니까 그냥 보고 총 206개인 것만 볼게요. 머리뼈가 상당히 많죠. 저는 머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206개 쪼가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상하면 뇌수술하는데 그러면 톱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쪼개는 줄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틈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믿으시네? 외과적인 부분이나 잘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게 여러 가지 206개 되면서요, 머리뼈가. 그러니까 그 뼈에 거기로 잘해서 벌려서 수술을 하겠죠. 그쵸? 생으로 쪼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유, 이제 논리가 맞네.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뼈는 몸을 지탱해주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그쵸? 특히 아까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속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 중요한 심장과 폐 같은 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이 뼈만 있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뼈를 움직여줄 때 근육과 속의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이온의 무기질의 저장 창고이고요. 중요한 건 뼈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골수에 조혈물 세포가 피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하셔야지 여러분의 피 만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뼈를 보니까요, 우리는 통뼈로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뼈 속에도 이렇게 뼈에도 혈관이 다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속에 보니까 치밀뼈가 있고 골수,
뼈속 질이 있잖아요. 그쵸? 겉에는 이 뼈가, 겉에 뼈는요, 해면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나와 있고요. 치밀골은요, 아주 여기 맨질맨질한 요거 있잖아요. 이게 치밀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속에서 지금 골수에서 이제 뭐가 된다고요? 조혈 기능을 하고 있다. 혈액 세포를 생산합니다.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치밀골 보니까 골막이 있습니다. 뼈막에 골막이 있죠. 그쵸? 예, 이 속에 혈관과 신경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뼈가 아프다는 거 맞죠? 네, 신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삭신이 쑤신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뼈가 생성하고 소멸을 합니다. 주기가 얼마라겠어요? 약 7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조골세포, 뼈가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고요. 파골세포, 우리 노화된 뼈를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데, 조골세포는 성장기에 주로 작용을 하고요. 파골세포는 노년기에 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뭐가 위에 오는 거예요? 파골세포가 위에 오면서 뼈가 숭숭숭 비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속에 보니까 이 파골세포는 대식세포의 일종이랍니다. 그리고 혈액에 칼슘이 부족했을 때 이 파골세포에서 뼈를 파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혈액 속에 1%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99%는 어디 들어있어겠어요? 골격, 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1%의 칼슘이 부족하면 끊임없이 어디에서 파골세포에서 뼈를 가져다가 어떻게 줍니까? 이 세포에가 뼈를 파괴해서 칼슘을 보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이 비어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뼈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칼슘을 생각하지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35%죠. 가장 많이 차지하고, 가장 많이는 아니네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기질이 또 45%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백질과 칼슘이 두 가지가, 그리고 비타민C, 이것을 해줘야지 뼈가 건강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을 이 뼈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뼈의 건강은 수분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탄력과 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른 뼈하고 또 이렇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칼슘의 기능 나오죠? 99%는 뼈에 있고 1%는 혈액에 있고 세포, 근육에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칼슘은 뼈의 형성과 파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비타민 D가 칼슘의 운반체이므로 비타민도 같이 섭취하셔야지 뼈 건강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칼슘 유실량이 체크가 되잖아요. 기계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다 보면은 칼슘 유실량이 높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칼슘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 건강에 147개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는 물론 비어가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근육의 통증 같은 게 잘 회복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심장 박동에도 나중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신경도 예민해지겠죠. 신경에 관련된 것이 또 칼슘에 연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영양소 한계가 아까 이었던 그런 인체 전반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구성물질을 잘 넣자. 이게 첫 번째 건강하는 방법입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척추 나옵니다. 척추 뼈가 있는데요. 우리 경추가 있었고요. 목뼈가 7번, 1번부터 7번 뼈가 있죠. 근데 그 중에 4, 5번 뼈를 우리가 다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신 마비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 뭐가 흐른다고요? 신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그 속에 신경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허리뼈에서 요추 있죠? 이 중에서 몇 번이 또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전신 마비 안 하고요. 이 척추에다 마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마비시키면 아래에 있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또 그런 전신 마비 말고 우리 정신은 깨어있고 하지는 마비가 시켜서 수술한 경우도 많죠. 자,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 정말 우리 주변에 이제 요즘에 관절 수술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 뼈와 부딪히면 아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뼈는요, 그 부분 끝에 있는 부분은요, 사실은 신경과 혈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낀대요.
이게 뼈가 부딪혀서 관절이 아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요, 잘못된 말이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속에 지금 연골이 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염증의 문제라는 거죠.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건데 우리는 연골이 닳아서 뼈가 부딪히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것이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게 여기 인대 있죠. 인대. 근육이 잡고 있고 이 속에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속에서 X자로 여기 있죠? 요 안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뼈를 움직여서 보면은 이렇게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 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깥에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 십자 인대가 있고 또 근육이 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연골이 있어서 부드럽게 활액이 있죠? 여기는 진공 상태랍니다. 진공 상태라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래서 이곳에 무릎 건강을 책임질 때 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염증 관리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한 우리 연골의 구성 성분인 거 조인트 가드 이렇게 먹죠. 그리고 인대의 성분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황성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조인트 가드 제품이 그것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뼈 건강과 연골 인대 건강까지 같이 책임져주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 인대 파열되는 인대는요 진짜 튼튼하대요. 그리고 정말 인대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농구공 터지는 소리가 난대요. 펑 하고 소리가 난대요. 그 정도로 튼튼하대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잘 복구가 되기가 어렵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육은 안 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거 아세요? 사람의 근육은요 써야 돼요. 그래서 운동해서 근육을 막 찢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먹어요?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막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통하거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의 힘은 세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을 노년기에 정말 튼튼하게 유지하시려면 근육 건강에 책임을 지셔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보충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끝에 성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성장과 같이 연결된 거라서요. 처음에는요, 전체가 다 이 뼈 속에 이 성장판이 이렇게 다 있었던 거였는데요. 이것이, 이 속이, 처음엔 여긴 다 성장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밀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래요. 점점 성장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성장판이 얼만큼 다쳤어?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성장판에 수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죠. 그래서 수분 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뼈에 대한 원료를 넣어준다면 끝까지 이것이 성장을 쭉쭉쭉 세포가 결국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세포에 구성 물질을 넣어준다면 뼈 세포에 물질을 넣어준다면 성장은 계속 이어져서 해주겠죠. 그럼 성장은 우리가 클 때만 호르몬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 몸은 계속 뭐 한다고요? 세포가 생성돼서 성장하고 소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성장 호르몬은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다는 건 이 복구가 잘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성장판, 지금 보면 개인의 이제 성장판의 연골세포들이 활발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게 뼈가 점점 커진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닫혀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거고요. 태생기부터 작동하고 신체 부위마다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쯤 되면 성장판이 모두 뼈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게요? 성장판 성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자는 15세, 남자는 17세라고 얘기하죠. 제가 지금 10대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키 좀 키우게 하려고 잘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커도 되레는 잘 먹고 커야 되레는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왜 그러는 거죠? 딱 타놨는데 보고 그냥 가요. 막 이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그러죠. 넌 17세까지 클 거야. 이거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에 대한 영양 상태 같이 봤습니다. 자, 필요한 영양소 지금 다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칼슘, 네, 뼈 건강에 필요한 게 단백질,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수분,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네, 다 중요하고요. 근육도 마찬가지네요. 근육의 주성분이 뭐라 하겠어요? 단백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골격계를 넘어가고요. 자, 이제 5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강.